오늘 거리에서 여야 후보들 현수막 좀 보셨을 겁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투표소 방역 대책도 내놨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때는 발열 체크, 이상 증상이 없으면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한 후에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도 또 약속도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 후보 누군지 또 공약은 뭔지 선거 홍보물을 꼼꼼히 살펴보는 건 어떨지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선거가. 그렇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했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투표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안전한 투표 환경을 위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열이 나는지 검사를 합니다. 투표소에서 네. 앞에서. 그 정상 체온이라면 손 소독제를 바른 다음에 투표소에서 제공되는 비닐 장갑을 껴야 투표소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마스크는 면 마스크로 가능하다고 해요. 네. 이렇게 가서 투표할 수 있는데 만약 발열 체크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 임시 기표소를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께서는 투표를 하셔 가실 때 네. 신분증 가지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투표 시간은 종전처럼 똑같아요.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근데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게 1m 정도 간격을 띄잖아요. 근데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확진자들도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증이신 분들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경증은 네. 생활치료센터에 오는 10일, 11일 이틀 동안 특별사전 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네네. 거기서 하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바로 자가격리자분들 네. 나올 수도 없고 이분들은 어떻게 특별히 마련된 투표소가 나와서 없잖아요. 돌아다니면은 안 되죠. 벌금 1,000만 원 이하나 징역 법적으로는 1년 집 이하죠.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중선관위도 이게 현실적으로 자가격리자 같은 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다고 해요. 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 이게 정부의 설명이거든요. 야, 이게 좀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네. 투표권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자가격리자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진자는 네.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이 외교법무 네네. 세 개 장관 공동 담화문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인 게 확진자는 할 수 있는데 그 자가격리자는 못하는. 그렇죠. 이제 질병만 놓고 본다면 확진자가 더 중요하고 자가격리자는 아직 병에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런 행정적인 조치로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좀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네. 누가요? 자가격리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약간 대책이 좀 면밀하게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하루 동안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네네. 5천 명 정도거든요. 내국인이. 14일이라고 했을 때 7만 명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분들도 이제 7만 못하는 명 거잖아요. 정도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예. 이 부분은 조금 고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해외 거주 유권자들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4월 1일 어제부터 진행이 됐는데 잘 되고 있는지요? 네, 일단 오늘 오전 발표된 이 정부 담화문에서 네. 투표를 못하게 된 이제 재외국민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 또 양해를 네네. 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밝히고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재외국민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지 일부 지역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이제 그 이동 제한이 그렇게 심각하게 내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걸 선제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한 건 참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 아니냐 이런 교민들 사이에 좀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해외 이제 재외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정보가 상대적으로 선관위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뭐 선거 공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깜깜이 선거 아니냐 이런 지적
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한국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긴 있지만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 배부하는 공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외국민 투표가 지금 그 오늘부터 이제 원래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거의 한 5일, 6일 돼야 이제 선관위에서 공보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제공 면에서 좀 취약한 거죠. 4월 6일까지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4월 6일부터 6일까지. 그럼 5일이나 6일이면 하루밖에 없는 건데 거의. 그러니까 5일부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림위에서 네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가면서 말이 봐야 안 되는 되나 거죠, 그러면 네. 투표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시행착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많은 분들이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고쳐야 되는 법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수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N번방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을 구속심사를 하려고 한다. 내일인데 이게 이제 조주빈이 신상을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가져다 둔 거죠. 예.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이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의 딸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이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요원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근무 하다가 이제 해제가 됐고요. 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했고 26세 A 씨거든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 10시 반에 구속심사,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거 자체로도 범죄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범죄죠.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A 씨가 다른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제공한 일이 있는지 누군가 A 씨를 도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이나 누군가가 도움을 준 게 있는지도 좀 보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경찰 수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진짜 이 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성착취 동영상을 또 그거를 다운받아서 자기가 또 되팔았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또 20대 남성이 경찰에 네. 붙잡혔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 이런 광고를 계속 올렸어요.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또 똑같습니다. 수법은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해서 아동 성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모두 2,608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말 많죠. 맞네요. 그리고 A 씨는 단속에 대비해서 또 가상화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모방이네요, 그냥 거의. 그러니까 경찰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자료를 획득했는데 그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서 A 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 원을 압수하고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구매자 이게 다 남거든요. 20명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이걸 통해서 얻은 수익이 1,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 씨만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더 있을 수 있겠죠.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텔레그램방 초대해서 가상화폐로 봐서 팔면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 것도 물론 범죄가 되고 그냥 단순히 공유한 것도 물론 그렇죠. 그렇죠. 물론이죠. 네. 자, 근데 이 얘기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황교안 대표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서지현 검사가 또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제 황 대표 발언이 그 토론회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뭐 거의 모든 정당들로부터 비난 비판이 빗발쳤고 뭐 심상정 대표가 입장문까지 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불과 한 2시간 정도 후에 급하게 자기 입장을 해명하는 그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N번방 사건 법무부 태스크포스 대외협력팀장을 맡은 서지현 검사가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어제 황교안 대표랑 황교안 대표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근데 판단을 달리하는 게 가볍게 봐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로 중범죄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다.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 문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기면서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서지현 검사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서지현 검사면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미투 운동을 또 일으키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분이라서 훨씬 더 강하게 반박을 한 것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들 비판을 한 것 같아요. 또. 근데 성인지 감수성보다 이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잠실운동장에 입국자들 워크스루,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드라이브스루도 있지만 워크스루도 저희가 한번 소개는 해드렸어요. 네. 근데 걸어서 가는 네네, 거죠. 걸어서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부스 안에서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의사분이 검체를 채취하는데 그런 선별 진료소를 잠실운동장에 이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네. 배현진 송파을 후보죠. 송파을 후보가 반발을 했다. 예, 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였어요. 그 배현진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을 인천에서 잠실까지 데려와 검사. 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잠실운동장이 옆집도 아니고 이런 전시 행정을 벌이냐라면서 제정신인가 당장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이제 송파 쪽 후보니까. 근데 송파을이면은 그쪽이 아닌데요? 제가 네, 엄밀히 말하면 거기는 아닌데. 거기 송파갑이죠. 그러니까 잠실운동장에 지나가는 길이긴 하죠. 지나가는 길이긴 하죠. 네. 지나가다가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범송파권. 네. 범송파권.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지역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집에 갔다가 나와서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얘기는 뭐냐면 가는 길에 집에 가기 전에 다 검사를 받고 가자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도. 그래서 이 번거로움과 또 지역 전파 가능성을 막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 걱정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전체,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보면 당연히 이게 이득이 되는 건데 지금 배현진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송파 주민들의 약간 불안감이나 불만을 좀 이렇게 부추겨서 지금 며칠 안 남은 선거에 좀 그 자기 입장을 좀 어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잠실운동장은요, 일단은 많이 걸어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딱 내리면 잠실운동장이 이렇게 딱 들어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좀 걸어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제가 잠실 토박이에요. 그래서 아는데 네, 좀 걸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박 시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거를 꼭 뭐 신뢰하거나 네네. 이제 뭐 운동장 시설이 진료하는데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세워서 하는 거죠. 주차장이나 그냥 이런 데 세워서 해도 될 것 사실 같긴 그것도 해요. 그렇죠. 네, 좀 뭐 주차장이나 이런 데 해도 되는데 잠실운동장이 뭔가 좀 널찍한 느낌은 들기는 하죠. 네. 네. 자, 어제 이 김재중 씨가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고 만우절이라서 또 농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폭풍이 좀 센가 봐요. 네, 뭐 최악의 만우절 네. 농담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가수 김재중 씨가 지난 1일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이게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뒤늦게 고백하니까 이제 뭐 누리꾼들로부터 도가 지나쳤다, 경솔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그렇죠. 심지어 이 김재중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청원까지 나왔어요? 네. 처벌은 안 되지 않나요? 이건 누군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오늘 네.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이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방역 당국자들이 굉장히 바쁜데 이거를 뭐 좀 물어보기도 좀 쑥스러우겠습니다만 아무튼 질문에 대해서 이 윤태호 그 방역 총괄반장의 답변은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학조사 중이거나 이 진료 시 역학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 감염병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 김재중 씨가 SNS에 쓴 글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뭐 여론의 지탄을 좀 받고 끝나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김재중 씨 이름을 김자중으로 자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 온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다면 제가 약간 구박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누리꾼들, 우리 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농담할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이런 농담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에요. 네. 오늘이 드디어 이제 선거가 뭐랄까요? 이게 선거 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또 선거 기분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정당 측에서는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먼저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 딱 0시에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 종로의 한 마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고요. 오전에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에 참석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 여당 지지가 민심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취재를 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노래를 틀 수가 없다. 우선은 노래를 틀지 않을 거다. 최소한 5일까지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그런 네네. 기간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정말 조용하게 차분하게 할 거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논의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트는 거거든요. 네네. 우선 준비는 해놨지만 아직 안 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고요. 저 정말 궁금한 게 유재석 씨의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인가요? 네. 네. 누가 가져갔을까? 양쪽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역시 방송에 곡들이. 나왔던 아마 그 작곡자 분이 네네. 뭐 이거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스터 트롯의 영탁 씨의 찐이하는 또 누가 쓰고 있을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트로트 쪽을 좀 많이 잡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요새 뭐 트렌드예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노래를 준비하고 또. 있고 또 민주당과 시민당 함께 오늘 그 공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네네. 보니까 이 홍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4월 15일 1과 5가 들어가잖아요. 기호 1번이 민주당, 기호 5번이 시민당이니까 1과 5를 같이 들면서 4월 15일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기호를 홍보하기도 했고 오늘 버스를 타고 국회 앞에서 떠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가지 못하거든요, 버스를. 그렇겠죠. 앞에는 민주당, 다른 뒤에는 당인데. 시민당이 타서 국회 앞을 떠나는 모습 이렇게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헷갈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습니다. 네. 예. 걸리는 게 뭔지는 사실은 궁금한데 참 어쨌든 요즘 헷갈리고 여당 야당 할 거 알 없이 수 없는. 이 네. 비례 정당 이 문제 때문에 이 그러니까요. 선거법 혹시나 이제 어길까봐 상당히 다 노심초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행사를 제가 그 행사를 취재한 건 아니고 옆을 지나갔는데 이게 뭐 이 행사에서 옷을 이렇게 입으면 되니 안 되니 나는 비례 후보라 괜찮니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참석자들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네네. 그 멘트나 이런 건 또 조심해서 만들어가지고 네.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법적 그러니까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항상 같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눈에 띈 게 입원 중이던 네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출정식에. 그래서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한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비례대표에서는 시민당이 대승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자라고 얘기했는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새는 눈에 두 띄었습니다. 날개로 난다 때 우리 보통 좌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는 이번에 시민당인 아마 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새롭게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새롭게 새는 정의가 지역구 됐군요.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양날개로 난다. 자, 김부겸 의원이 근데 이게 총선 출정식이잖아요. 네. 근데 대선을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럼 이르신 거 아닙니까? 대선 도전 선언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어 내거리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도전을 시작한 포부가 있었고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꿈과 포부,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김부겸 후보가 선언하니까 이 함께 뛰고 있는 이 지역구 후보 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이 네네.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허.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면 역시 통합당 대권 후보가 대권 후보군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부겸 후보가 대권 후보 선언했다면 나도 이번에 이기면 5선이 되면서 대권 하긴 뭐 대권 후보가 후보를 된다. 이긴 후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대권 후보를 이긴 의원이니까. 그만큼 이제 나도 이제 네. 거물급이다. 그쵸.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네. 호소를 한 거죠. 맞받아치기, 이 맞불을 놓은 거죠. 예, 대구는 총선에서 벌써 대선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그 같습니다. 옆집구에 또 네. 대권 후보가 있죠.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수성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도 얼마 전에 SNS에 쓴 글, 유튜브 인터뷰에서 본인도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총선 나가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물급들이 대권 도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 주시면은 재미가 없는데요. 저희가 네 미래통합당 쪽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래통합당은 좀 그 사람들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좀 있었는데요. 네. 뭐 김종인, 박형준 위원장 등 선대위원장단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이제 수도권 여러 후보들을 지원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고 현직 대표인 황교안 대표는 이 지원 유세 대신에 본인의 종로 선거전에 집중하는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그 새벽 자정 0시에 이제 서울 중구 두산 타워빌딩 앞 그리고 경찰 지구대를 찾는 일정을 아이고 체력도 시작으로 좋으시네요. 아직 놀라시면 안 됩니다. 놀라면 안 돼요? 네, 그 일정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막을 올렸는데요. 이게 오늘 0시고요. 아침에는 경기 수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선대위 회의를 하고 이어서 오산, 용인, 광주, 남양주, 의정부를 오늘 하루에 다 갔습니다. 오늘 하루에? 예. 저도 이야. 거기 비서실장이 지금 최명길 전 의원인데 네. 이거 체력 이게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뭐 아주 정정하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체력 관리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와. 네. 아무튼 김 위원장은 오늘 이 수원 선대위 회의에서 네. 현재 여론조사가 결코 선거 결과와 직결되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당이 아주 열세지만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적이 있다. 이렇게 그 참석자들의 사기를 좀 북돋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박형준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네. 이 여권이 철저히 친조국 공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선거는 조국이 정치적 상징으로 소환됐다. 그래서 이번 총선 구도를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 쳐내려는 쪽과 정권 이선을 드러내고 윤석열 지켜내자고 하는 쪽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프레임이 사실 통합당한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고. 사실 네. 조국 전 장관 네네. 얘기,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소주성 문제, 그리고 울산 선거개혁 의혹 문제 이런 그렇죠. 걸 다 내세우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그리고 박형준 위원장은 조국 사태,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뭐 서울 한 3개 정도 지역구를 찾아가지고 지원 유세를 하면서 뭐 개혁, 혁신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그런 이제 유세 발언을 했고요. 황교안 대표 그리고 뭐 나경원, 오세훈 의원, 전 의원 등은 이제 뭐 이런 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공중전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각 자기 지역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딴 데 가면 안 돼요. 지난번에 딴 데 갔다가 네, 다른 데 지원하러 갔다가 잘 안 됐잖아요. 거기가 종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선거운동 첫날인데 네네. 사실 현직 당대표니까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닐만도 한데 그런 거 없이 종로에서만 이제 하는 걸 보고 오세훈 학습 효과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 좀 학습 효과가 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좀 보면은 거리에서 이렇게 유세하는 걸 조금 이제씩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총선이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세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좀 제가 듣기에는 글쎄요.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투표용지 길이가 그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렸잖아요. 네네. 48.1cm입니다. 길죠. 네, 그런 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 키가 얼마죠? 황 대표는 키가 그렇게 작진 않은데요. 네. 근데 뭐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아까 한국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고 아직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직 보도를 안 하고 경향신문도 있는데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가요?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무슨 의도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 그만큼 길다라는 뜻인데 이게 선거 농담인데 제도가 좀 잘못됐다 이걸 비판한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발언들이 아니 키가 48cm보다 작은 건 신생아들밖에 없을 텐데 그분들은 어차피 투표권이 없고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이 대상인데 농담을 좀 농담으로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주세요. 저희가 기자들이 민감해진 거예요. 황교안 대표 발언에.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민감들 하셔갖고 네 저희가 정의당이나 다른 당 소식도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내일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국내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전례가 없던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 분위기까지 좀 어수선한데요. 그런데 서울 송파구 영풍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 것인지 영풍초등학교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계신 김현수 선생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풍초등학교에서 이미 온라인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건가요? 저희 학교는 일단 원격 시범 학교가 되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럼 언제부터 이게 된 건가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사전 조사들을 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행한 지 한 나흘째 된 건데요. 자, 온라인 수업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학부모들도 궁금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한데 자, 먼저 좀 해보셨으니까 좀 팁을 주시죠.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뭐 시범학교에서는 이제 해당 학기 교육과정 바탕으로 이제 원격 수업 특성을 고려해서 뭐 교과 목표라든지 방향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되고 주간 단위로 이제 교과 뭐 이런 시간표를 편성해서 이제 운영돼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준비 및 정기 단계까지 고려해서 정규
정규 수업처럼 이제 준하해서 시간 확보가 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하고 정규 수업처럼 진행을 하는데 모두 다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약간 화상 통화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네. 시범적으로 하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저학년 아이들. 네. 얘네들이 여기 앉아가고 뭐 물론 선생님께서 6학년을 맡고 계시니까 고학년이지만 얘들이 이렇게 전자기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루는 애들도 뭐 요새 애들은 잘 다룬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리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러면 아이한테 혼자서 이거를 알아서 해라라고 나가야 되는 케이스인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네. 전자기기 등을 혼자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네네. 학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혼자 이제 애들이 해야 되거나 이런 점은 이제 수정 봐야 될 측면이지만 그 점이 있고 일단 저학년 특성상 또 집중력이 짧으니까 그렇죠. 1시간 동안 뭐 선생님과의 대면을 통한 수업이 솔직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이제 뭐 학생 상태 파악을 위한 출석 등의 형태로 이제 화상을 이용하고 네.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제시하고 뭐 수업 끝에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뭐 피드백 주는 형태로 저학년은 보통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업을 보통 학교에서 면대면으로 하는 것처럼 약간 좀 집중도 있게 하기엔 좀 어렵다. 저학년은. 네. 네. 고학년은 괜찮나요? 한 6학년쯤 되면은 네, 아이들이 그래도 좀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고학년도 사실상 뭐 제가 원격으로 보지는 못하니까 원격 네네. 학습으로는 한데 이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서 네.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뭐 어떻게 해라 아니면 누가 좀 화상을 보는데 뭐 어떻게 참여하고 있냐 이렇게 계속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서 좀 학습을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쉽진 않군요. 한가위 보면서 계속 하시려면. 네. 네. 뭐 딴짓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딱 뭐랄까요 교실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큼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부분 걱정이 많습니다. 컴퓨터나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 기기가 없는 집도 있고 또 있어도 뭐 아이가 둘이라든지 셋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이게 또 곤란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일단 저희 학교는 좀 일단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편이어서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먼저 모든 학교들이 아마 학생들 수요 조사를 했을 거예요.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집에 뭐 컴퓨터가 있는데 다둥이를 해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돼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시설이 뭐 갖춰지지 않거나 이런 거 있는데 일단 뭐 기기나 뭐 인터넷 환경까지 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눠져가지고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때 좀 기반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도 조사 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근데 뭐 네. 학교들마다 또 다르잖아요. 조금 뭐 장비가 잘 갖춰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데스크탑은 웹캠이라고 하나요? 그걸 사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근데 웹캠을 네. 저희는 굳이 사라고 하지 않고 저희 네네. 학교에 있는 웹캠 달린 그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아니면 태블릿을 빌려주거나 네네. 그런 형태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미숙해서 네.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뭐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어색하셨는데 네네. 이제 학부모님께 매 수업마다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좀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회의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서 이게 학습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학부모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질문하실 때마다 안내를 드리고 안내 영상도 만들어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라고 말하고 이러니까 조금씩 이제 원격 수업을 실제 학생들이 받는 수업들을 같이 실제 만나서 하는 수업처럼 하기 위해서 하니까 학부모들 좀 만족도도 올라가고 네. 협조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업하시다가 가장 흔한 해프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재밌는 거.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소리를 이제 네. 음소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학생들 목소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나오는 TV라든지 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소리까지 들릴 때가 있고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뭐 마이크가 없어서 말을 못하거나 기기가 너무 느려가서 중간에 막 튕기거나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수정 보완해 나가야겠죠. 아, 음소거. 아, 저도 유념해 놔야겠네요. 갑자기 막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까봐. 네. 네. 다음 주부터 어쨌든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미리 좀 경험을 하셨는데 이런 점은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은 좀 각오를 해야 된다. 한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을 하실 건 네. 인프라 문제 같아요. 이제 어떤 수업이든 이제 학교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원격 교육을 시작하신다면은 가장 먼저 학생들의 기기 상태를 조사하게 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파악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저에게도 문의가 오거든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지 이제 기기가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했냐거든요. 일단 저희 학교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나눠주기 수월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겪어서 그 점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약간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어쨌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준비가 다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게 저는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제 날 같아요. 정해지거나 일단 익숙해진 포맷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모두가 좀 노력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다양한 연수를 받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공유하시고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이제 선생님의 새로운 도전이나 수업에 참여를 열심히 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저희 아이가 사실 학원에서 그 화상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 가고 이제 집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문 열고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름 부르면서 수업 중인데 정말 창피하다고 중학생 아들한테 굉장히 구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 나흘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디지털 이게 이제 많이 발달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또 디지털 디바이드. 그래서 이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차별을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요. 모쪼록 우리 선생님께서도 뭐 온라인 계약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원격 수업 시범학교로 지정된 영풍초등학교 김현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텃밭 사수냐 탈환이냐를 두고 승부에 나선 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그리고 통합당 정미경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